인류의 역사에서 벌어진 수많은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파헤쳐봅니다. 화요 미스테리 극장 시간여행자 세르게이. (2006년 4월 23일) 우크라이나 키예프시의 경찰은 거리에 정체불명의 이상한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 그 남자는 남루한 옷을 입고 손에는 카메라를 든 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선생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키예프에서 왔는데요. 선생님, 여기가 키예프입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네? 여기가 키예프라고요? 잠시 뒤 신분증을 확인한 경찰은 깜짝 놀라고 마는데, 성함이 세르게이 포노마렌코? 맙소사, 이거 당신 신분증 맞아요? 1932년생이라고요? 네, 저거 맞습니다. 올해로 25살입니다. 그가 내민 신분증은 50년 전 구소련에서 사용하던 것이었고, 그는 자신이 1932년생이며 올해 25살이라고 주장한다.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한 경찰은 그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리고, 이후 정신과 의사인 파블로 크루티코브 박사가 직접 그를 면담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본인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세르게이 포노마렌코라고 합니다. 1932년 6월 17일 키예프시에서 태어났고요. 좋습니다. 경찰에게 듣자 하니 1958년에서 왔다고요? 정말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여기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집 앞에 산책하려고 나왔는데 사진을 찍다 정신 차려보니 여기였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 말이 사실이란 걸 아실 거예요. 그는 들고 있던 필름 카메라를 박사에게 내밀었고, 흥미를 느낀 박사는 필름 현상을 의뢰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름과 사진기 모두 1970년도에 생산이 중단된 모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인화된 키예프의 거리 사진, 약혼녀와 함께 찍은 사진 등 그가 찍은 사진들은 모두 그의 주장대로 1958년에 찍힌 사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필름을 모두 인화했는데 솔직히 놀랍더군요. 특히 제 관심을 끈 사진은 이겁니다. 이 이상한 물체가 찍힌 사진이요. 의사가 가리킨 사진에는 마치 UFO 같은 물체가 찍혀 있었는데, 사실 이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에서 이상한 물체가 보였어요. 종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비행하는 모습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찍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여기였어요. 이 면담 이후 세르게이는 자신의 병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얼마 뒤 박사는 그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박사는 즉시 병원 보안 카메라 기록 전체를 돌려봤으나 그가 병실 문을 나서는 장면은 찾지 못하는데, 4년 뒤 2010년 이 사실을 알게 된 우크라이나의 한 방송국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세르게이의 흔적을 뒤쫓기 시작했고, 추적 끝에 사진 속의 약혼녀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세르게이의 또 다른 사진을 발견하는데, 1970년쯤인가 우편으로 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아마 이게 마지막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 사진은 세르게이가 2050년의 미래에 다녀왔다며 키예프시의 강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는데, 놀랍게도 사진 속에는 2010년 당시엔 존재하지도 않는 최신식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걱정하겠지만 난 괜찮아. 빨리 돌아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과거에서 왔다고 주장하던 남자, 그리고 나타날 때처럼 감쪽같이 사라진 남자 세르게이 포노마렌코. 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전문가 프로페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담 슈도우입니다. 세르게이. 네. 너무 부러운 거 있죠. 혹시 닥터후 닥터후 같은 시간 여행자. 네, 그렇게 네. 과거에서 왔고 미래를 갔다 올 수 있는 시간 여행자. 전에 말씀하셨던 네, 그런 네, 시간 네. 여행자인 건가요? 그래서 이 세르게이에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해요.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조회수도 상당히 높고. 그런데 영상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MBC 서프라이즈에서도 방송이 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조회수가 높고, 네. 또 이게 우크라이나 다큐멘터리 영상도 유튜브에 있어요. 오리지널 그 영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영상 조회수, 그리고 또 그와 관련돼서 이 세르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해외 유튜버들의 뭐 소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좀 많이 흔하게 나오는데, 세르게이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 여행에 두 가지 경우가 혼재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혼재돼 있다고? 네. 그러니까 시간 여행이라는 게 큰 네. 개념으로 보면 크게 이제 타임머신 같은 기계 장치, 인위적인 기계 장치를 이용한 시간 여행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네. 나도 모르게 일종의 타임 슬립을 하게 되는, 시간에서 미끄러지게 되는, 미끄러진다. 타임 슬립을 하게 되는 시간 여행,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르게이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면 네. 세르게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앞에 나레이션에도 그래 나왔지만은 당황스러워하잖아요. 네. 근데 많이 혼란스러워한다는 점, 이런 걸 보면 자기도 모르게 타임슬립을 한 것 같고, 그런데 다큐멘터리 팀이 이야기한 걸 이렇게 쭉 보면, 다큐멘터리 영상을 쭉 보다 보면 나중에 세르게이는 어떻게 보면 자기는 미래와 과거를 오가는 사람인 것처럼, 특히 이제 1960년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얘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전자레인지, 휴대전화, 인공심장.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한 게 있다고요? 네, 직접 인터뷰를 한 라디오. 그래요? 그 영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네. 그 다큐멘터리 후반에 보면 그가 나와요. 세르게이의 말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게 국립기록원에 가보니까 세르게이가 1960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미래에서 봤던 것들을 설명하는데, 네. 미래에는 전자레인지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요리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전화기도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전화가 있다. 그리고 심장도 인공심장을 만들어서 대체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네. 그 테이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치 세르게이가 미래와 과거를 자신의 의지대로 오갈 수 있는 듯이 이제 표현되는데, 이걸 보면 아마도 타임슬립한 이후에 미래에서 발명된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시간 여행을 자유롭게 하게 된 게 아닌가, 이 두 가지가 혼재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약간 이 카메라가 타디스 같은 역할을 하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정신병원에서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세르게이 영상은 제가 참고로 유튜브에 있는 우크라이나 말로 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알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또 가짜라고 보면 음모론인지 어쩐지는 어떤 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또 어떤 얘기인지.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크게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세르게이가 말하는 게 너무 딱딱 잘 들어맞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세 가지 점에서 이제 의문점을 제시하는데 네. 첫 번째는 세르게이가 보여줬다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1950년대 구소련 신분증. 이 신분증에 찍혀 있는 스탬프 인장이에요. 스탬프 인장이 스탬프 도장이죠. 네. 근데 1950년대 구소련 신분증을 보면 스탬프 인장을 찍으면 신분증에 쓰여진 글자 위에 겹쳐 찍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분증을 보면 그 시대의 다른 신분증을 보면 글자가 잘 안 보여요. 도장 때문에. 근데 세르게이 거는 잘 보여요. 아, 세르게이 신분증을 찍어놓은 사진이 있나 봐요?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팀이 그 신분증 사진을 보여줘요. 네. 그리고 예전에 신분증은 증명사진을 붙였잖아요. 네. 증명사진을 붙이면 근데 증명사진이 붙여보면 이게 볼록 튀어나와요. 네. 그냥 딱 똑같이 종이처럼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볼록 튀어나오죠. 위로 올라온단 양각이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양각이 생기기 때문에 이 볼록함으로 인해서 그 스탬프를 찍으면 사진 옆에 찍혀 있는 스탬프 인장 테두리는 살짝 어긋나요. 그렇죠. 깨끗하게 안 찍혀요. 네. 튄단 말이에요. 이게 네. 튀어야 되는데 세르게이의 신분증에 있는 스탬프 인장은 테두리가 너무 깔끔하게 잘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분증은 합성이다. 그러니까 인장 이미지를 가져와서 합쳐놓은 거다. 작가님이 사진을 띄워주셨는데 그렇네요. 라고 해서 이 신분증 자체가 합성이기 때문에 세르게이 말을 믿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 나와요. 네. 두 번째 의문점 같은 경우에 세르게이와 파블로 박사가 상담을 하는 장면이 CCTV로 찍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CCTV로 찍혀 있는 게 다큐멘터리 영상에 나옵니다. 네. 근데 파블로 박사와 상담 장면이 찍혀 있는 영상 하단을 보면 2006년 4월 25일 오전 10시 39분이라고 자막에 나와요. 네. 시간 표시가 돼 있어요. 네. 2006년 4월 25일입니다. 2006년. 근데 파블로 박사의 방에서 세르게이가 나와서 자신의 병실로 들어갈 때, 그 이후에 세르게이가 없어졌다고 그러죠.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때 찍혀 있는 CCTV 카메라 하단 자막에 나오는 시간은 2006년 4월 26일 17시 25분으로 찍혀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 25일이었다가 26일? 네. 그것도 25일 아침 10시 39분에 들어간 사람이 다음 날 오후 5시 23분에 나와요. 상담을 그렇게 하루 종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게 믿기 어렵죠. 상담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했다는 건 믿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때문에 결국 이게 연출된 영상 아니냐라는 의혹과 의문점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세 번째 의문은 뭐예요? 마지막 의문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다큐멘터리 팀이 국립기록원에서 찾아냈다고 하는 세르게이가 출연한 소위 1960년대 라디오 녹음 테이프인데 이게 실제로 다큐멘터리 팀은 세르게이가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말했던 오디오 파일을 들려줘요. 근데 이 녹음 음성이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그럼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이 녹음 음성 오디오 파일 때문에 이건 조작이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이게 60년대 오디오다. 아까 말했던 그 세르게이가 전자레인지 얘기하고 휴대전화 얘기하고 인공심장 얘기했던 이걸 60년대에 얘기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미래에서 온 시간여행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오디오가 너무 음질이 좋아요. 1960년대 녹음 파일을 혹시 들어보시면요. 소위 자글거린다고 하는 노이즈가 있어요. 그 턴테이블 틀면 그것처럼 들리는 자글자글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노이즈가 있어요. 근데 세르게이 녹음 파일은 이 자글거림이 없어요. 이 노이즈가 없어요. 오히려 CD 시대 이후에서 녹음한 것처럼 깨끗해요. 그러게요. 본인 혼자 미래에서 가져온 마이크를 쓰지 않았을 그렇진 않죠.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 팀이 찾아냈다고 하는 국립기록원의 세르게이 출연 녹음 파일을 이후에 찾아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팀만 찾아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누구도 다른 사람은 그 파일을 찾지 못하니까 이건 그냥 다큐멘터리 팀에서 제작팀에서 우기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세르게이는 실존 인물이고 자신들은 지금도 여전히 세르게이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고 언제든 시간 여행자 세르게이가 나타나면 또 후속편을 만들 준비가 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방송팀만 알고 주장하는 사실이면 조금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좀. 떨어지는데 네. 저는 약간 좀 또 하나 의미 드는 게 세르게이가 네. 그 상담을 하면서 의사가 이렇게 짚었다던 그 UFO 사진가 있잖아요. 그 UFO 사진은 어떤 연관성은 그것도 보여주는데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세르게이 다큐멘터리는 페이크, 즉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흥미를 위해서 UFO를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더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진짜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과학은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르게이의 이야기는 가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 여행자는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일종의 타임슬립을 경험해서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임슬립을 통해서 미래나 과거로 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짧아요. 짧아서 그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자세한 걸 기억을 못해요. 1997년에 미국에서 그 코스트 투 코스트라는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 저는 코스트 콘트라스 코스트 투 코스트라는 이 라디오 방송국에 청취자 전화가 걸려와요. 청취자 전화가 연결되죠. 그래서 자기소개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미래에서 온 시간여행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행자가 미친놈 아니야 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예 시간여행자님 반갑습니다. 시간여행자시니까 우리가 그 내년쯤에 볼 수 있는 가까운 미래에 볼 수 있는 아주 쇼킹한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예언 하나만 남겨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청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플로리다 쪽에서 조만간 여객선이 불타는 해상 화재가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그 CNN에서 그걸 중계하는 걸 봤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도 잘 기억할게요. 라고 하고 끊어요. 왜냐하면 진행자나 제작진이 볼 때 PD가 볼 때 미친놈이죠. 도라이죠. 방송사고니까 빨리 끊어요. 1년 뒤에 정확히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에피소드가 퍼지면서 시간여행에 대한 관심이 급증해요. 지금 이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코로나19잖아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코로나19에서 아키라의 예언과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게 딘쿤츠의 예언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요. 딘쿤츠가 40년 전에 어둠의 눈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작가. 소설가인데 이 소설에 우한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요? 네. 중국 우한시에서 우한 400이라는 이름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전 세계에 등장한다는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딘쿤츠의 소설이 화제가 막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우한 바이러스를 예언한 사람은 정작 딘쿤츠가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체불명의 출판사 직원이에요. 딘쿤츠의 원래 소설은 초판에 나왔던 소설을 보면 1989년 이전 소설을 보면 그 소련의 고르키시에서 만든 고르키 400 바이러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1989년에 냉전이 끝난 이후에 이거 소련을 갖다 대는 것보다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출판사 쪽에서 생각을 해서 출판사 직원이 우한 바이러스로 바꿉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타임 트래블러, 시간 여행자 같아요. 우연일 수도 있고 정말 시간 여행자일 수도 있고 이건 애매한데. 89년에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나올 거다. 하필 또 중국 그 수많은 지역 중에 우한을 찝었다. 분명히 이건 보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시간 여행자는 아닌데 시간 여행자라고 본인 스스로 주장하지 않으니까 시간 여행자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의 신명수사인 실비아 브라운 같은 경우에 2008년에
엔드 오브 데이즈 세계 종말의 예언이라는 책을 냈어요. 한국에서는 이 책이 종말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제목으로 제목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20년에 폐렴과 비슷한 심각한 질병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사람들의 폐와 기관지를 공격해서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예언이 담겨 있어요. 2008년에 쓴 책입니다. 오래전 과거에 살던 사람이 미래의 일을 정확히 예언하는 일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난다는 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시간여행의 존재를 더 믿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정말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프로페서님. 그리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한번 의견을 나눠주세요. 저희가 토론의 장처럼 댓글창이 이렇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럼 오늘 화요 미스터리 극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키라의 예언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요즘 아키라의 예언이 좀 화제인데 이 32년 전에 만들어진 아키라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릴 예정이지만 결국 취소된다.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릴 예정이라고 예상하는 것도 정말 놀라워요. 1988년에 88 올림픽 할 때